혹시 공항에서 건강 문제로 탑승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50세 이상이 되면서 여행 때마다 불안감이 커지시죠? 안녕하세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해온 지수입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항공 건강 규정 8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실용적인 여행 건강 팁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의무 건강진단서 제출 규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유럽 여행, 항공료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갑자기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상황을요. 호텔 예약금, 투어 비용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악몽 같은 일이죠. 2026년부터는 이런 일이 현실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만 확인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50세에서 64세 사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천식 같은 기저질환이 하나라도 있으면 50세부터 건강진단서가 필요해요. 제가 기내에서 만나는 50대 승객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거든요. 평소에 약만 잘 드시고 별 문제 없이 지내셨던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욱 까다로운 건 진단서 유효기간이에요. 출발일 기준으로 정확히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6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실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68세 할아버지께서 건강진단서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셨어요. 평생 모아둔 여행 적금으로 손자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비행기는 못 타시고 다음날 새벽 첫 비행기로 출발하셨는데 호텔 하룻밤 추가 비용에 항공료 변경 수수료까지 예상치 못한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세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당뇨가 있으신 59세 아주머니께서 4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인정받지 못하셨거든요. 병원에서 이걸로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자마자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부터 점검해 보세요. 65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다면 무조건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병원 예약을 잡으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건강진단서 발급까지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검사 받고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심장 관련 검사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 계획이 확정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병원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강진단서는 한국어만으로는 안 되고 영문 번역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항공사나 경유지 공항에서 확인할 때 필요하거든요. 병원에서 영문 진단서를 같이 발급해 주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탑승 24시간 전 온라인 건강신고서 의무 작성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본인 차례가 되어서야 온라인 건강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셨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승객들은 다 순조롭게 체크인을 마치는데 혼자서만 추가 서류 작성하느라 탑승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건강신고서는 모든 50세 이상 승객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이만 50세가 넘으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되는 거예요. 자가진단 형태의 설문지인데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최근 병원 치료 이력, 만성질환,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성 시기예요. 탑승 24시간 전까지 반드시 항공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작성하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탑승 거부는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서 목격한 일이에요. 제주도 가족여행을 계획하신 75세 할머니께서 건강신고서 작성을 깜빡하셨더라고요. 손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중요한 여행이었는데 결국 다음 항공편으로 변경하셔야 했어요. 결혼식 시간에는 맞지 않아서 화상통화로만 축하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62세 아저씨께서 별거 아닌 약이라고 생각하고 복용계 약물란에 기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기내에서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하셔서 확인해 보니 약물 복용 사실을 숨기신 게 발견됐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착륙 후 공항 의무실에서 추가 확인을 받으셔야 했고 다음 여행부터는 요주의 승객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항공편을 예약하자마자 해당 항공사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앱을 통해서 건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출발 3일 전부터 매일 알림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행 준비하느라 바쁘다 보면 정말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새벽 비행기나 이른 아침 출발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신고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혈압약, 당뇨약은 물론이고 영양제, 건강보조식품까지도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약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성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질환이라도 과거 병력란에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나중에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승무원이나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건강신고서 작성법을 미리 연습해 보시길 권합니다. 항공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메모해 두세요. 실제 작성할 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내 개인 의료기기 반입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집에서 사용하던 혈압계나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당연히 기내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또는 당뇨 환자분들이 늘 휴대하는 인슐린 펌프나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항 보안 검색에서 몇 시간씩 지체되는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2026년부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들, 특히 산소호흡기와 인슐린 펌프 같은 장비들은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져와서 보안 검색대에서 설명하면 됐는데 이제는 항공편 예약할 때부터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과 직결된 장비라도 공항에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특별 좌석 배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응급구 근처 좌석이나 화장실 가까운 좌석,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 같은 곳에 앉으려면 의사 소견서가 필수가 됩니다. 단순히 불편해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라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배정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당뇨를 앓고 계신 69비세 승객분이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장거리 항공편에 탑승하려고 하셨어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보안 검색대에서 이 장비가 뭔지 설명하고 안전성을 증명하느라 무려 2시간이나 걸렸어요. 보안 요원들도 처음 보는 장비라서 여러 부서에 확인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해야 했거든요. 결국 그분은 원래 타려던 오후 2시 비행기를 놓치고 다음날 새벽 6시 첫 비행기로 출발하셔야 했어요. 미국 도착해서 예정된 일정들이 모두 하루씩 밀려버린 거죠. 또 다른 경우로는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68세 할머니 사례가 있어요.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의사 소견서 없이 응급구 근처 좌석을 요청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나이를 고려해서 배정해 드렸을 텐데 새로운 규정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결국 일반 좌석에 앉으셔야 했는데 12시간 비행 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불편을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의료기기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혈압계, 혈당 측정기, 네뷸라이저, 산소호흡기, 인슐린 펌프 등 모든 장비를 빠짐없이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항공편 예약과 동시에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의료기기 사용 사실을 알려주세요. 각 항공사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해 두시고요. 의사소견서와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 번역본도 함께 준비하세요. 국내선이라도 보안검색 과정에서 영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번역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여행 당일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특별 좌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진단서에 좌석 배정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단순히 환자임이라고만 써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화장실 접근이 용이한 좌석 필요 또는 다리 신전이 가능한 좌석 필요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는 연령대별 맞춤 건강검진 항목입니다.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당황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이것저것 다 받았더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웠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기본적인 검사만 받고 왔는데 나중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을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새로운 항공 규정에서는 연령대별로 필요한 검진 항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50세에서 59세 사이라면 기본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이렇게 5가지가 필수예요. 이 검사들은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반나절 안에 끝낼 수 있고 비용도 20만 원 내외로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60세에서 69세 사이가 되면 위에 5가지 기본 검사에 추가로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폐기능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연령대부터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 검사 비용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가장 까다로워집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검사에 더해서 인지능력 검사와 보행능력 평가까지 받으셔야 해요. 이 검사들은 장거리 비행 중에 혼란이나 낙상 위험을 미리 평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5세 되시는 승객분이 기본 검사 5가지만 받고 오셨는데 심전도에서 부정맥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20마시간 홀터 검사와 심장 초음파를 받으셔야 했거든요. 여행 출발일이 3주 남은 시점이었는데 추가 검사 예약이 2주 후로 잡혔어요. 결국 여행을 한 달 연기하셔야 했고 이미 예약한 호텔과 투어는 취소 수수료를 물어가며 변경하셔야 했죠. 또 다른 경우로는 73세 할아버지께서 모든 검사를 완벽하게 받고 오셨는데 인지능력 검사에서 경미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치매는 아니었지만 집중력과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소견이었거든요. 다행히 보호자 동반 조건으로 여행이 가능했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분과 함께 항공편을 예약했을 텐데 급하게 추가 예약을 하느라 항공료를 2배로 지불하셨어요. 연령대별 검진을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연령에 맞는 필수 검사 항목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로 한 번에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별 검사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예약할 때는 항공 여행용 건강진단서 발급 이 목적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검사해주고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진단서를 작성해 줄 거예요. 검사 결과는 반드시 영문으로도 준비하시고 만약 이상 소견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여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건강검진 받을 때 평소 복용하는 모든 약물 리스트를 가져가세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되고 여행 중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장거리 비행 중 혈전 예방과 기내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가 퉁퉁 붓고 저려서 고생한 경험 있으시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50세 이상이 되면 이런 증상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50세 이상 승객은 2시간마다 반드시 좌석에서 일어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무원이 안전벨트 착용하라고 안내하는데 어떻게 걸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장에 안전벨트 사인이 켜져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통로를 따라 앞뒤로 5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좌석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목 돌리기인데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예요. 손으로 종아리 근육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움직이기인데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효과적인 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혈전 위험이 8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무서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14시간 비행에서 65세 할아버지가 다리 혈전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계셨는데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거의 12시간 동안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셨대요.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붓는다고 하시면서 호흡곤란까지 오셨거든요. 다행히 기내에 심장내과 의사 승객이 계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산소 공급하고 아스피린을 드리면서 다리를 높이 올려드렸죠. 하지만 착륙하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셨고 폐색전증 진단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어요. 계획했던 뉴욕 가족 방문은 결국 취소되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당뇨가 있으신 58세 여승객분이 계셨어요. 혈액순환이 원래 좋지 않으셨는데 장시간 비행으로 다리가 심하게 부으셨거든요. 혈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착륙 후 3일 동안 다리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했어요. 이런 위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발 전에 반드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구입하세요. 보통 스타킹과 달라서 착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집에서 미리 한번 착용해 보시고요. 너무 꽉 조이거나 느슨하면 효과가 없으니 본인 다리 사이즈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내에서는 스마트폰 알림을 2시간마다 설정해 두세요. 알림이 울리면 반드시 일어나서 걸으시고 만약 안전벨트 사인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면 좌석에서라도 발목 운동을 하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창가 좌석보다는 통로 좌석을 선택하시길 권해요. 일어나기도 편하고 다른 승객에게 방해되지 않아서 자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좌석 예약할 때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6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항공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무료 의료 서비스와 특별 혜택들입니다. 항공료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나 특별 지원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는 이런 도움을 요청하면 민폐가 될까봐 걱정해서 혼자서 힘들게 짐을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신 적 있으시죠? 사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50세 이상 승객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휠체어 서비스인데 이건 완전히 무료입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심지어 단순히 오래 걸으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구까지
탑승구에서 비행기 좌석까지, 그리고 도착지에서 출구까지 전 구간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 승객에게는 더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요. 우선 탑승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반 승객들보다 먼저 비행기에 올라가서 여유롭게 짐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석 업그레이드 기회도 더 많이 주어져요. 이코노미 클래스로 예약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에 빈 좌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내 의료 서비스도 모두 무료라는 걸 아시나요? 응급 의료 키트 사용, 산소 공급, 그리고 착륙 후 지상 의료진 연결까지 모든 서비스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혹시 기내에서 몸이 아프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따뜻한 사례가 있어요. 70세 할머니께서 무릎이 많이 아프신데도 휠체어 서비스가 유료인 줄 알고 계셨어요.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탑승구까지 거의 1km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휠체어 서비스는 무료예요.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할머니께서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난번 일본 여행 때도 혼자 끙끙대며 걸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서는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걸 도와드리더라고요. 심지어 면세점 구경까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여행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73세 할아버지께서 혈압약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기내에서 갑자기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승무원들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고 혈압계와 각종 응급약품도 비치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그 할아버지는 비행 중에 한 번 어지러우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혈압을 재고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해 드렸어요.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항공편 예약할 때 나이와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50세 이상이고 무릎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공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필요한 특별 서비스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휠체어 서비스, 우선 탑승, 특별 기내식, 좌석 배정 등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들을 적어서 체크인할 때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에요. 공항에 도착해서는 그라운드 스타프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폐가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7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해외에서 아플 때를 대비한 완벽 매뉴얼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갑자기 몸이 아픈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와서 이럴 땐 한국에서 치료받을 걸 후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50세 이상이 되면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것은 여행자 보험의 24시간 긴급 의료 상담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에는 한국어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일단 이 번호로 전화해서 증상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내받으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약국에서 약만 사면 되는지, 아니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자원이 한국 영사관입니다. 각 나라의 한국 영사관에서는 현지 한국어 가능 병원의 리스트를 제공해요. 한국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이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는 병원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거나 현지에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물의 성분명을 영문으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혈압약 아모디핀은 영어로 에임로디핀이에요. 이 성분명만 알고 있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동일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품명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성분명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리 여행 중이던 72세 할아버지께서 혈압약이 떨어지셨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 5일치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행은 아직 10일이나 더 남은 상황이었죠. 다행히 약물 성분명을 적어둔 메모가 있으셔서 현지 약국에서 쉽게 동일 성분의 약을 구입하실 수 있었어요. 약사에게 암로디피너 오미마모니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알아듣고 약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만약 성분명을 몰랐다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했을 텐데 그러면 진료비와 처방전 비용으로 200유로 이상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니까 30유로 정도만 들었거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당뇨가 있으신 64세 여승객분이 로마에서 혈당 측정기가 고장났던 일이 있어요. 여행자 보험 상담 한라인에 전화했더니 근처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점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어 통역 서비스까지 연결해줘서 별 어려움 없이 새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실 수 있었어요. 해외의 응급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발 전에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영문 성분명을 정리해서 별도 메모지에 적어두세요. 지갑이나 여권 케이스 같이 항상 휴대하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스마트폰에도 사진으로 찍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여행지별로 한국 영사관 연락처와 24시간 응급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해 두거나 종이에 적어서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의료비 보장 한도가 충분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미국의 경우 간단한 응급실 진료만 받아도 100만 원이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최소 1억 원 이상 보장되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험 증서와 긴급 연락처 카드는 여권과 함께 항상 휴대하세요.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안전하게 여행하는 실용적인 방법들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여행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똑똑하게 준비하면 안전은 물론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전황이 건강검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 66세에는 무료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고 만 40세부터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도 무료로 제공돼요. 이 검진 결과를 항공용 건강진단서로 활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비교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같은 보장 내용이라도 보험회사마다 가격이 30%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도 확인해 보시고요.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연회비는 내고 있지만 여행자 보험은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공사의 무료 의료 서비스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휠체어 서비스, 우선 탑승, 특별 좌석 배정 등은 모두 무료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면 편안함은 물론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2026년부터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이 있는 50세 이상은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출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두 번째, 모든 50세 이상 승객은 탑승 24시간 전까지 온라인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신고 시 탑승 거부와 법적 책임이 따르니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세 번째, 개인 의료기기 반입 규정이 강화됩니다. 산소호흡기, 인슐린 펌프 등은 사전 신고가 필수이고 특별 좌석 배정을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네 번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이 다릅니다. 50대는 5가지 기본검사, 60대는 8가지, 70세 이상은 인지능력 검사까지 포함해서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장거리 비행 시에는 2시간마다 반드시 움직이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혈전을 예방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위험을 80% 줄일 수 있습니다. 6번째, 항공사의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휠체어 서비스, 우선, 탑승, 기내 응급처치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7번째, 해외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복용 약물의 영문 성분명을 준비하고 여행자 보험의 24시간 상담 서비스와 영사관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마지막 8번째, 국가 건강검진과 카드 혜택을 활용하고 비교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를 절약하면서도 안전한 여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죠. 2026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